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또 새해가 밝았네요. 26년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그 26년도 기대되는 종목, 테마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유튜버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굳이 제가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정보력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하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종목이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거예요. 늘 거기 있어요.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를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경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기술적 분석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저도 모르게 가끔은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갖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게. 말로는 크게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타 칠 때든 중장기든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것이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왜 이걸 경계해야 되냐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싸게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개인도 가능하고 외인도 가능하고 기관도 가능하고 비싸게 파는 거, 이 시점, 가격, 시기 이런 것은 외인 기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기관들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그런 거를 정보를 얻어서 듣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지표도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못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질질 끌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를 하죠. 이거는 실력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지 우리가 내 주관적인 입장으로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매매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기도하는 매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거 이제 연봉으로 보시면은 잘 가고 있어요. 5년선 타면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감에 맞춰서 주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금융지주 이것도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잘 가고 있죠. 이거는 기대감에 순응해서 가고 있다. 크게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오리온홀딩스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약한 모습이잖아요. 기대감은 있지만 여기를 올해 만약에 25,000원을 넘어가 준다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일봉에서 보시면은 추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추세가 말하는 것은 기대감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겠다. 내가 주가를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추세 부분도 확인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중에 세진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보시다시피 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가 있죠. 요거를 넘어가는 이 중간에 약간 비어 있어요. 기간이 좀 남아 있다. 내렸다가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시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넘어갈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밑에서 싸게 살 생각은 없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종목도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지금 연초가 됐는데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죠.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싸게 사기보다는 얘는 지금 안 가겠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 오면 사야지.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추세를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더 크게 가기 위해서 한번 내렸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렸다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올리면 이때 사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털고 간다면 굉장히 크게 갈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 내릴지는 감히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연봉을 한번 보실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이 넘는 저항을 넘어갔습니다. 뭐 차트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때는 내가 원하는 주가의 흐름은 안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 35만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강한 버티기 모습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비주온 요것도 지금 윗꼬리를 현재까지는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연봉상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이 정도 파동이 한 번 더 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1년 동안 사실 25년도 후반기에는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포 녀석들이 이 주포 형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썼어요. 내년에는 팔아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주포 형님들. 그때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는 보시다시피 얘도 사실은 테마에 비해서는 현재 추세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위아래 이런 짓거리를 안 해요. 확실하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크게 40만원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20만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넘어가기 전에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삼성이고 아무리 데이터 센터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면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기법 같은 거는 한정돼 있거든요. 결국엔 신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법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